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프로 데뷔 첫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메라리가 헤타페전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3대1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후반 인저리 타임에는 이강인의 멋진 드리블 골은 마치 과거 손흥민의 벌리전 골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너무도 장쾌한 60m를 질주한 드리블 골이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바로 등 뒤에서 전력으로 뒤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강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력으로 드리블을 한 후에 침착하게 상대 골키퍼 머리 위를 가르는 멋진 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0m 드리블을 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아주 미세한 트러블만 있어도 무조건 상대 수비에게 속도에서 따라잡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찬스를 놓치게 되는 그런 급박하고 긴장된 순간에서도 정말 탁월한 드리블 스킬과 함께 침착하게 골을 결정짓는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단연 압도적이었고 웅장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마요르카의 구장을 종으로 길게 갈라버리는 이른바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아니라 대지를 가르는 스프린트 드리블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적인 역량에 한정된 선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크랙으로서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까지 모두 갖춘 웰라운드 공격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찐하게 각인시킨 정말로 멋진 드리블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전반전 이런 시간에는 이번에는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또한 선보였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 사이를 가르는 멋진 긴 침투 패스는 이강인의 시그너처 중에 하나인 넓은 시야와 탁월한 감각에서 나오는 너무도 창의적인 패스였습니다. 앞선 경기인 셀타비고전의 전반전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키패스를 연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강인의 패스트 마스터로서의 역량에 감탄을 하게 하는 아주 멋진 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강인의 이번 헤타페전 경기의 플레이 중에서 또 하나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은 바로 이강인이 첫 골을 넣기 직전에 보여준 옵트볼에서의 센스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첫 골은 동료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으로 리바운딩 되어 나온 볼을 다시 골로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강인이 볼을 주워 먹었다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슈팅 후 골키퍼의 선방이나 상대 수비의 커브 다음에 이어지는 리바운딩 볼 상황에서는 자주 옵사이드가 나오면서 골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장면에서는 홀란드, 지루, 케인 등의 최고 레벨의 구분 공격수들도 흔히 옵사이드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고는 골이 들어간 후에 VAR 판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옵사이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을 넣는 이강인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강인은 동료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시점에서 자신의 옵사이드 라인을 딱 체크하고는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처럼 옵사이드 라인을 체크하기보다는 동료 선수들의 슈팅만을 보게 됩니다. 즉 슈팅의 궤적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리바운딩에만 보통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할 때는 슈팅 순간 상대 수비수와 라인을 체크하면서 타이밍을 잡으면서 반원으로 돌아서 뛰어 들어가는 연습을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완전히 체화되지 않으면 흔히 옵사이드에 자주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강인의 이번 플레이는 그런 정석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또 리바운딩 볼을 아주 침착하게 골로 성공시킨 점에서 무결점 공격수로서의 재능과 역량을 한껏 과시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헤타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5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스탯이기는 합니다만 마요르카라고 하는 맞지 않은 옷을 입고서 뛰고 있는 이강인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B클럽에서 뛰는 공격수들의 2자리 골수에 결코 뒤지지 않는 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될 이번 경기에 MOM으로 선정된 이강인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이강인의 플레이를 두고 질문자가 스펙타클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웅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매 경기마다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의 다양하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토탈 패키지 역량과 화려한 플레이는 스펙타클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 이강인의 활약은 정말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평가하고 소개하면서 이강인의 그 수준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원탑이고 글로벌 슈퍼스타들과 비교해도 그 원단의 재질에서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황제의 용포로 사용해도 모자랄 그런 재능의 최고의 원단을 아직은 쌀 포대자루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부터는 이강인의 가치와 위상은 점점 더 유럽 축구계를 압도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강인을 소개하고 평가할 때면 늘 함께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지금 현재 아스널의 주장으로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이끄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웨데고르입니다. 이강인과 웨데고르는 2020년대를 이끌어갈 유럽 축구계의 두 영웅이라고 예견한 바 있지만 웨데고르는 이번 시즌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팀에서 그것도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스널의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정말 마음껏 비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과는 너무도 현저한 괴리가 있는 낮은 레벨의 마요르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엉축되었던 역량이 분출하는 시발점으로 보이며 다음 시즌 만약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일약 글로벌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이강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맨시티이고 이강인이 맨시티에서 만약 뛰게 된다면 작게는 물 만난 고기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여의주를 얻은 용과 같은 대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강인의 몸값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1,500만 유로입니다. 이 금액은 맨시티의 필 포든의 현재 몸값인 1억 1,000만 유로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도 못됩니다. 이번 시즌 홀란드와 호흡을 맞추면서 9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포든의 역량과 비교해보면 이강인이 심하게 말하면 거의 압도하는 수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공격 전술적인 측면에서나 이를 수행하는 선수 개인의 전술적 역량에 있어서도 포든은 공격에서의 연계와 가끔씩 나오는 키패스 정도의 툴에 특화된 선수인 반면 이강인은 완벽한 키패스, 판타스틱한 드리블, 정교하면서도 날카로운 슈팅, 예측 불허의 환상적인 탈압박, 프리킥과 코너킥 등의 데드볼 마스터, 넓은 시야와 아크로바틱한 플레이메이킹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웰라운드 공격수로서의 재능과 역량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 역시 다재다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맨시티에서 이강인이 아스널의 웨데고르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강인의 플레이가 더욱더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웨데고르의 몸값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스널로 이적할 당시 55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웨데고르의 몸값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8천만 유로, 한화 약 1,150억 정도입니다. 이강인의 몸값보다 5배가 넘는 평가입니다. 이런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럽 축구계의 소식에 따르면 아스톤빌라와 웨스트햄 등이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인 1,800만 유로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금액은 마요르카라고 하는 소속팀에 디스카운트를 배제한다고 해도 이강인의 원단 역량만을 두고 보아도 턱없이 산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사이에서 영입 경쟁이 일게 된다면 이강인의 이적료가 3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정도 사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수의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헤타페전에서의 이강인의 멀티골은 골 숫자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그것은 이강인의 탁월한 공미로서의 다양한 역량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크랙으로서의 능력 또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강인의 몸값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조정이 있다면 지금 현재 트랜스퍼마켓 평가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몸값이 경쟁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맨시티, 뉴캐슬 등과 같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팀들이 이강인을 영입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최종 행선지는 베스트는 맨시티 그리고 차선으로서 뉴캐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MOM으로 선정된 후에 경기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강인의 인터뷰 실력도 축구 역량 못지않게 시원시원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내보인 일성이 자신의 멀티골보다도 팀의 승점 3점이 더 기쁘다고 하는 비록 손흥민 등의 수훈 선수들의 템플릿과도 같은 정형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특히 자신의 프로 데뷔 후 첫 멀티골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런 기쁨보다도 팀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먼저 표현하는 이강인의 인터뷰 태도에서는 이제는 어린 슛돌이가 아니라 어엿한 성인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m 드리블골 이후에 보여준 골 세레머니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이강인은 자신의 누나에게 보낸 세레머니라고 하면서 누나가 항상 골을 넣으라고 격려를 해준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벌리전 70m 드리블골 이후로는 과연 다시 한번 한국 선수가 저런 드리블골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강인이 보란듯이 60m 스프린트 드리블골을 시전해 버렸습니다. 이강인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출전 시간일 뿐이다.
이 멘트는 그동안 이강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논평에 대해서 축구 신화가 초지일관 그 반론으로서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맨시티가 될 수도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출전 시간까지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틀림없이 손흥민 선수의 계보를 이으면서 또 다른 차원의 글로벌 슈퍼스타로 높이 날아오르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강인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